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으로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한편 모레 낮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예상되는데요. 대기 정체로 인해 내일까지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한편 절기 소환을 앞두고 찬 공기가 가득해졌습니다. 모레까지 아침 기온 평년 수준을 웃돌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5도 이하로 낮아서 춥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11도 안팎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오늘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고요. 어제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이 많겠고요.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고요. 모레 낮부터는 쌀쌀함이 강해져 다음 주에는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경북 동해안 시군의 역점 사업을 소개하는 신년 기획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첨단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 서민 생활 안정과 민생 경쟁 살리기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 지난해 한국 관광의 별 도시로 선정됐고 올해 관광객 5천만 명 시대를 준비합니다. 최대 역점 과제인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문무대왕 해양역사관과 제2동궁원 등 새로운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과 경주읍성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신라환경 핵심지역 복원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신라 역사관 건립, 역사와 전통의 디지털을 더하는 천년 신라환경 글로벌 디지털 복원으로 신라의 역사적 가치를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첨단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도 마련합니다. 원전과 자동차 관련 산업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SMR 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조성으로 미래 에너지 도시로 거듭나기로 했습니다. 이 모빌리티 연구단지 개발,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 유틸리티 기반 구축 사업 등 미래를 주도할 첨단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서민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중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지속하고 중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확대합니다. 청년 창업 특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대학 기업과 함께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도시, 안전도시 건설에도 나섭니다. 신형산강 프로젝트와 도심숲 조성, 폐철도 활용 등을 통해 자연 친화 도시 조성에 나서고 환경통합관제센터를 새로 건립합니다. 구 경주 역사 등 폐철도 및 폐역사 부지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부지 매입과 문화재 발굴 조사 등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종합운동장 이전을 본격 추진하고 파크 골프장을 확대하는 등 체육시설을 늘리고 최첨단 복합문화도서관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차기 회장 선임 후보군에서 제외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어제 제4차 CEO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다음 단계인 평판조회 대상자로 8명을 선정했으며 여기에 최정우 현 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추천위는 내부 평판조회 대상자가 누구인지, 최 회장이 스스로 후보군에서 제외를 원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CEO 후보 추천위원회는 현재 모집 중인 외부 후보에 대한 평판 조회 결과를 취합해 17일까지 회장 후보군 명단을 확정한 뒤 외부 저명 인사로 구성된 후보 추천 자문단 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포항은 우리나라 대표 공업도시로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특히 딸기는 생산 이력이 짧고 재배 면적이 넓지 않다 보니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해안의 따뜻한 겨울 날씨에다 자가육묘를 발판으로 고품질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출하가 한창인 포항 딸기의 경쟁력을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최대 평야인 흥해읍의 비닐하우스에서 달콤한 딸기 향이 솔솔 풍겨져 나옵니다. 이곳 흥해를 중심으로 포항의 딸기 재배 면적은 총 15헥타르, 45 농가에 불과합니다. 딸기 농사 경력도 10년 남짓입니다. 소규모로는 시장 개척이 힘들지만 고품질 입소문을 타고 농장에 직접 사러 오는 소비자들이 꽤나 있습니다. 동네 마트보다 지금 여기에 딸기가 굉장히 달고 맛있고 또 싱싱하고 습도 조절과 천장 비닐 덮개 개폐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스마트팜으로 노동력은 절감하고 생산성은 높였습니다. 포항시는 후발주자의 한계를 병해 차단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딸기 주산지에서 모종을 사오면 탄저병, 잿빛 곰팡이 등 병해도 따라오기 때문에 일찌감치 농가가 직접 모종을 생산하는 자가 육묘를 도입했습니다. 포항 내에서 모종을 생산하고 집중 관리를 하면 이력 추적도 되고 이제 병해충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서 올겨울 딸기 주산지에서 집단으로 병해가 발생했지만 피해가 없는 포항 딸기는 20% 정도 비싸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포항은 겨울에도 낮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별로 없어 기후적으로 이점이 있습니다. 200평 한 동 기준에 조수익을 한 2천만 원 본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천까지 해서 진로를 높여서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 농부도 이곳에서 기술을 배워 창업할 계획입니다. 굳이 이제 도시에서 없는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시골에서 본인이 만들어 나가는 일자리를 본인이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난달 말 홍콩에 첫 수출되는 등 딸기도 K푸드 반열에 오르면서 청년들이 부자 농부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정부의 기여 정책 가운데 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기여귀촌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성공적인 기여 정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38.1%가 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여 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창업자금 최대 3억 원과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을 1.5%의 금리에 지원하며 2010년부터 지금까지 4,709명에게 9,015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서울에서 경남 거제까지 국토의 정중앙을 연결하는 중부 내륙선 철도 건설이 한창인데요. 2년 전 경기도 이천에서 충북 충주까지 1단계 구간이 개통한 데 이어 지난 연말에는 판교까지 한 번에 연결됐습니다. 이제 충주에서 문경을 잇는 2단계 구간이 오는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철도교통에서 소외됐던 문경에서도 KTX 열차가 운행되는 겁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경시 마원리의 공사 현장. 논과 밭 사이로 길게 뻗은 철로가 새롭게 놓였습니다. 승강장엔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전선을 연결하는 등 막바지 공사와 마감 작업이 한창입니다. 충주와 문경을 잇는 중부 내륙철도 2단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20여 년 전 폐광과 함께 사라진 문경역도 이곳 마원리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새롭게 건설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98%, 오는 4월 준공을 앞뒀습니다. 4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행을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는 KTX 열차가 정식 운행됩니다. 수도권을 빠르게 이제 고속전철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물류하고 관광객을 포함한 유동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경기도 이천에서 충주까지 중부 내륙철도 1단계 구간은 이미 2년 전 개통된 만큼 문경역이 준공되면 우선 문경에서 경기도 판교까지 연결돼 KTX로 78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이후 6년 뒤인 2030년엔 서울 수서까지도 KTX가 연결돼 문경에서 서울 수서까지 이동 시간은 1시간 9분으로 단축됩니다. 특히 2030년엔 문경부터 점촌, 상주를 거쳐 김천까지 중부 내륙철도가 연장될 예정인데 상주에서도 서울까지 KTX로 1시간 17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재작년 이미 예비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고 현재는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상주시는 현재 성동동에 있는 상주 역사 자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신역사와 노선을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는 중고속철도 250km 정도의 철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처럼 도로와 열차가 평면 교차는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열차가 지나가는 부분이 입차 교차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부에서 건의를. 서울 수서에서 김천까지 있는 중부 내륙철도와 김천부터 경남 거제까지 연결하는 남부 내륙철도 건설이 동시에 추진 중인 가운데 2030년 두 철도가 모두 연결되면 문경과 상주는 교통의 요지로 재도약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설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선원들의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은 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파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 보장보험을 통해 체불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장 60곳을 특별 근로감독해 35개 사업장의 선원 89명이 임금을 받았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3곳을 지원할 수 있는 정시모집은 수능시험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큰데요. 표준 점수와 백분위, 과목별 유불리 등 어느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이 더 유리한지를 꼼꼼히 따져서 자신에게 유리한 맞춤형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진학지도실. 수험생들이 선생님과 정시 모집 원서를 어디에 내야 할지 상담이 한창입니다. 각 입시 전문 기관들이 분석한 진학 정보를 토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 여기에 맞는 대학은 어딘지 찾는 데 집중합니다. 가나다 3개군 가운데 상향이나 소신 지원할 곳, 안정 지원할 곳 등을 결정합니다. 탐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군에서 안정으로 쓸 수 있는 학과를 그 원서를 지원할 예정이고, 이제 가군 또는 다군에 이제 원래 희망했던 의학 계열에 상향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수능에서 수학을 좀 잘 친 편이라서 수학을 보는 비중이 높은 학교 위주로 좀 알아보고 있어요. 이게 가다군에는 어떤 대학을 쓸지 정해놨고, 이게 가다군이 안정이냐 아니면 소신이냐에 따라서 나군을 어디 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표준 점수와 백분위, 대학 자체 변환 표준 점수 같은 수능 활용 지표에 따른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확인하고 유분리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반영 영역과 비율, 특정 영역의 가산점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학마다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학의 요강을 보고 표준 점수가 유리한 학생들은 표준 점수에 맞는 대학을 지원하면 되고, 백분위 점수가 유리한 학생들은 그 대학에 맞춰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 영향으로 문과 침공으로 불리는 이과 강세 현상은 올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입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 교차 지원에 합격하는 문과 침공 현상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 수시 2월 인원, 수능 변환 점수, 전년도 입시 결과 등을 살펴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일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면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6일까지, 합격자 등록은 다음 달 7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시 거산전공 1,000만 원, 경주시 청우산대 주간보호센터 300만 원, 울릉군 울릉읍 동광교회 100만 원, 경주시 보성전기 주식회사 대표 정윤규님 100만 원, 경주시 황호동 통장협의회 50만 원, 영덕군 영해초등학교 71회 동기회 50만 원, 영덕군 괴시삼리 새생명교회 40만 원, 영덕군 영해면 여성의용소방대 30만 원, 영덕군 영광산업 박병중님 30만 원, 영덕군 영해할인마트 이상철님 30만 원, 울릉군 서면부녀회 20만 원,
울릉군 북면 현포 1, 2 마을회 20만 원, 영덕군 영덕읍 신은경님 11만 990원, 영덕군 축산면 칠성 1, 2 부녀회 10만 원, 경주시 양남면 상라리 경로당 10만 원, 울릉군 서면 태하리 최인숙님 10만 원, 영덕군 남정면 새마을 부녀회 10만 원, 영덕군 영해면 연평1, 2장 김태윤님 10만 원, 영덕군 영해면 괴시삼리 마을회 10만 원, 영덕군 영해면 괴시삼리 박명수님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가 겨울철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와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데 심각한 설사와 구토를 유발할 수 있어 65세 이상 고령자와 5세 미만 어린이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주시가 부경대 방사선과학연구소에 의뢰해 대형마트와 간포읍, 양남면 등에서 유통되는 15개 수산물과 일본산 간장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을 분석한 결과 일부 시료에서 극소량의 방사능이 검출됐지만 정부가 정한 허용 기준치를 충족했습니다. 또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원전 주변 지역 정수장 6곳의 식수를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포항시는 2028년까지 블루벨리 산단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 캠퍼스가 조성되는 것과 연계해 AI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대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시는 올해 포항이 경북형 디지털 혁신 거점에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철강 금속 디지털 전환 실증센터 시설 장비 구축비로 28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과 디지털을 융합해 산업을 고도화하고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3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 원이 증가했고 일자리도 지난해보다 45명이 늘어 장애인 144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올해 대상자는 경주시 위탁기관을 통해 읍면동과 우체국, 사회복지시설과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 업무를 하게 됩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2024 시즌을 함께할 신인 선수 6명을 영입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포항 유스팀인 포철고 출신의 황서웅, 김동민, 이동협은 우선 지명 선수 자격으로 입단했습니다. 오늘은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예상되는데요. 대기 정체로 인해 내일까지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한편 절기 소환을 앞두고 찬 공기가 가득해졌습니다. 모레까지 아침 기온 평년 수준을 웃돌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이하로 낮아져 춥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11도 안팎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오늘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고요. 어제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는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나쁨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0.2도, 김천 영하 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9도, 김천도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은 영하 3도, 문경은 영하 1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6도, 문경은 7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0.8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9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고요. 모레 낮부터는 쌀쌀함이 강해져 다음 주에는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